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계신 이 시간, 혹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 시절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시간들, 그때가 우리의 전부였던 그 시절에 대해서요. 조용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절을 꼽으라면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고 모든 게 절실했습니다. 그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입 가장으로서 인정받아야 했고 집에서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6시 반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늘 10,0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치이며 회사까지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8시 반이었습니다. 동료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출근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일은 많았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점심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수다 떨 여유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남아있으면 먼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9시, 10시가 다 되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둘이 있었을 아내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바빴다고, 힘들었다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하루는 어땠는지를. 밥을 먹고 나면 이미 11시가 넘었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면 자정이었습니다.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5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식이 있거나 야근이 필요하거나 상사의 부름이 있으면 나가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승진하면, 연봉이 오르면, 그때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해도 연봉이 올라도 일은 더 많아졌고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33이 되었을 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성공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뒤처질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쪽잠을 자고 다시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아내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요.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상사에게 칭찬을 들었고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 방에 들어가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지만 뭔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보지 못한 것. 그게 작은 일 같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35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도 커졌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주말 근무도 자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이 둘을 돌봤습니다. 큰아이는 5살, 작은아이는 갓 태어난 아기. 밤낮 없이 돌봐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끔 아내가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나중에는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걱정되었고 쉬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나중에 놀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서로 이야기를 못 나눈다고. 저는 알았다고 했지만 막상 앉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8이 되었을 때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커졌습니다. 관리해야 할 팀원들이 생겼고 보고해야 할 상사도 늘었습니다. 결제해야 할 서류가 쌓였고 참석해야 할 회의가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팀원들보다 먼저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11시, 12시에 집에 도착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회사에 휴가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입학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왔는데 자기는 혼자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학식도 못 가는 아버지.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40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견이 되었습니다. 신입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보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외환위기가 지나갔지만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했지만 직장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님까지 챙기느라 무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쉴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아내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병실에서 아내를 봤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계속되었습니다. 43이 되었을 때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임원 바로 아래 직급이었습니다. 많은 동기들 중에서 먼저 승진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부서 전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제 책임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염이 생겼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술자리에 참석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를 나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방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켰다고 학교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있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아이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내일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너무 바빠서 아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점점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과 회사를 오갔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낮에는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을 챙기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 가정, 부모님,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일인가, 가족인가, 성공인가, 행복인가? 그동안 저는 일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취미, 친구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았을까요?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회사 일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가족이 힘들 때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근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먹했지만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주말에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큰아이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나중엔 즐거워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아빠와 함께라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하지만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많은 일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48이 되었습니다. 정년까지 10여 년 남았습니다. 임원 승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실적을 올려야 했습니다. 다시 야근이 늘어났습니다. 주말 근무도 잦아졌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표정에서 실망이 보였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일만 중요하냐고, 가족은 안 중요하냐고.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돈을 벌어야 너희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아빠가 필요한데 돈만 주고 가세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돈만 주고 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어서 외롭다고,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고 책임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50살이 되었습니다. 반세기를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임원 승진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줄였습니다. 6시 퇴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니 아내가 놀랐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 한다고.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생,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관심사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큰아이와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둘이서만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 진로, 고민들.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후회하지 않냐고, 일만 하며 산 것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과는 멀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많다.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게 가장 아쉽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가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아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함께 있어줘서 좋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52이 되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30대부터 50살까지 2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후회할까요? 글쎄요. 후회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요즘은 일기를 씁니다.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을 적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의 마음도 적어봅니다. 30대의 저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해. 아이들은 금방 자라.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건강도 챙겨. 젊다고 무리하지 마. 몸이 망가지면 나중에 후회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대신 지금을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가족과 더 많이 보내려고요. 아내와 여행도 가고, 아이들과 대화도 더 나누고.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 열심히 살아왔더군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삶의 여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지금 어린아이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성인이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계속 건강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자주 찾아뵙세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함께 늙어갈 사람입니다. 지금 소홀히 하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지는 않으려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지금을 다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시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아이들을 키웠고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그 시절의 저 덕분입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때의 노력이 지금의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를요. 최선을 다했던 그 시절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건강을 챙기고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만 하며 살았던 지난 날과는 다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오셨겠죠.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인정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힘들었지만 버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 시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고생했던 그 시절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